이 이제 치약하고 칫솔하고 화장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오면은 이불 장사할 때는 전화가 오면은 깜짝깜짝 놀랬대요. 왜냐하면은 전부 반품하겠다는 그런 전화만 오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했는데 애터미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요. 아이고 또 반품하는가 그랬는데 그거를 써본 사람이 뭐 5개 좀 보내달라 10개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재주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은 기가 막힌 사업이구나.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불 장사를 하면서 팔아놓으면은 오는 전화라고는 전부 이 반품하겠다는 전화밖에 없었고 단 한 번도 더 갖다 달라는 전화가 몇십 년 동안 없었는데 정말 애터미 제품은 팔아놓으니까 몇 개씩을 더 갖다 달라고 그래서 파는 제품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개만 해놓으면은 팔려나가는 제품이구나. 그래서 야 이렇게 소개가 이루어져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야말로 비전 있는 사업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이불 장사를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노라 하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애터미가 참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들어는 줘야 되겠다. 그 대신에 물건 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살 거다.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그러는데 사업하자고 그러면 그야말로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마음을 꺾고 그런 잠그고 계시는 분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아무나 사업자를 안 시켜드립니다. 물론 그 조건이 학력을 따지거나 뭐 남녀를 구별하거나 무슨 뭐 나이를 따지거나 또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은 합격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한 2명 빼놓고는 제가 보니까 다 불합격이에요. 화장품 회사 세일즈맨 하려고 하면은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미모도 따지지 않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우리 강사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이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굳이 애터미 제품을 쓴 이유가 없겠다. 나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있다. 내가 사서 쓰던 것이 훨씬 더 싸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절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야. 하시더라도 성공을 못해요. 하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품은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썼던 제품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제품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을 꼭 하세요. 자기도 안 쓴 물건을 팔러 다니게 되면은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고 쓰라고 하면은요 자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얘기했다가 안 쓴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쪽팔리고 다리에 힘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원래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일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깨끗하고 싸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거기 가면 그 식당 한번 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식당에서 무슨 영업 경비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 받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냥 그 식당의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어떤 변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보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그 극장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해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있어서 아무 돈도 안 생겨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 제품은 너무 싸고 너무 좋다 하는 그것을 느끼기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질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똑똑해가지고 안 쓰면 너만 손해지, 너만이라도 쓸 사람은 많거든? 그러면서 내가 빠질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하다가 안 쓰면은 여성분들은 아이고 내가 늑발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짓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애터미 제품은 첫째는 품질이 좋은 제품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취급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등주의예요. 1등주의. 그러니까 품질 면에서는 좋기로 1등, 가격 면에서는 싸기로 1등. 1등주의거든요. 왜 저희 회사가 1등주의로 가냐면은 비즈니스는 1등이 제일 쉬워요. 공부나 달리기는 1등이 힘들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1등을 해야 제일 쉬워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는데 누가 100평짜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 500평짜리가 생겼어.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요? 조그만 거 하는 100평짜리니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500평짜리가 생겨가지고 2등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비즈니스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무조건 1등만 해야 돼요. 1등만 해야 쉬운 거예요. 1등을 못할 바에는 그 분야에 뛰어들지도 말고 하든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급적인 생활을 한 17년 정도 했어요. 주로 뭐를 했냐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가지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저는 1등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했었어요. 그래서 월드 베스트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 저는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최고로 잘 만들면은 그건 어디에든지 먹힌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최고의 품질의 제품만 취급을 하겠다. 그게 절대 품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이상의 품질을 못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화장품은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들어요. 왜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드냐면 우리 얼굴에 이 물하고 기름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동 공급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개기름이라고 나와요, 개기름. 그게 사실은 이 피부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오염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비누로 싹싹 씻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가 마르면 막 피부 땡기죠. 땡기도록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물기가 말라가지고 땡기기 전에 즉시 발라줘야 돼요. 땡기는 순간에 쩍쩍쩍쩍쩍 갈라져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절대로 피부는 마른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흙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거 석유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무슨 석유가 그렇게 생겼냐고 하면은 답답하죠. 네. 무슨 흙이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흙의 원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흙을 먹어서 이걸 키워요. 태어날 때는 주먹보다 좀 더 크게 태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커졌어요. 뭘로 키웠어요? 다 흙으로 키운 거예요.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소고기 먹는데. 근데 소도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풀은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을 키우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의 원소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이거를 다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하고 기름하고만 섞어 놓으면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화장품은 아니에요. 여기에다 뭘 섞어야 되냐면 기능성 물질을 섞어줘야 돼요.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또 미백 성분이라든가 보습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이 되면서 고급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 물질을 어디에서 추출하냐면은 식물에서 추출해야 이거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동물성 원료를 쓰거나 광물성 원료를 쓰거나 화학적인 원료를 쓰면은 천연 화장품 부류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은 원료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식물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코올 추출 방법이라고 해서 기름기가 많은 식물은 알코올로 녹여내요. 그 다음에 보통 식물들은 열수 추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약 가리듯이 약한 불로 서서히 달여내면은 이게 유효 성분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열수 추출을 해놓으면은 이게 다 시커멓게 나와요. 왜? 여러분들 신문을 끓이면은 무조건 다 시커멓게 나와요. 한약 가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산화 성분이라든가 또는 뭐 철이 이렇게 철이 붙어가지고 이게 녹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많이 넣어주면은 고기능성 화장품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넣으면은 화장품이 시커매져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해줬더니 이게 맑고 투명하게 바뀌더라. 그러면서 유효 성분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4배 이상 활성화가 돼가지고 효과는 더 올라가면서 색소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줬더니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유효 성분을 기존보다도 500배를 더 집어넣었더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 뉴스라고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식물 끓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방 화장품이 되게 좀 누런색을 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강한 햇빛을 한번 막 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러면서 효능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넣고 싶은 만큼 집어넣었더니 고기능성 화장품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화장품이 바로 이 애터미 화장품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용기를 보고 뭐 별로 같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기에는 돈을 많이 안 들인 건 맞아요. 뭐 더 이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용기를 갈아가지고 얼굴에 바를 것 같으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겠는데 이건 어차피 쓰고 남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만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굴에 직접 발라지는 내용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물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 기술뿐만이 아니고 한국콜마라고 하는 100년 전통의 이 화장품 업계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다국적이요.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유럽 전 세계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회사에다가 OEM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분들 한국 콜마 화장품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원 숫자는 모든 한국에 있는 어떤 화장품 회사보다도 연구원의 비율은 더 많은 회사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한국 콜마에서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여기에서 개발한 제품을 갖다가 자기들 이름으로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콜마는 한국에서만 유명 브랜드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명품 회사에도 납품하고 일본의 명품 회사에도 납품하고 유럽에 있는 명품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가 이제 콜마인데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무지무지하게 싸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우습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하나에 한 50만 원씩 받아버리면은 와 그러면서 좋은 모양이다 이럴 분들이 많아 지금.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은 15,000원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15,000원짜리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품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품질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업계는 뭐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화장품 가격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가격 결정을 해요. 어디서 70만 원짜리를 내 그러면은 마케팅실에서 조기가 70만 원짜리를 내는데 우리가 한 레벨 높은 회사인데 우리는 80만 원짜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그냥 올려. 지금 화장품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1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광고비가 얼마냐면요 35,000원에서 4만 원대예요. 35%에서 40% 나가요.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가 있어요. 백화점이든 아니면 로드샵이든 매장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장 수수료가 35%에서 40%. 백화점도 보통 1층은 40%대예요. 1층은 3층, 4층, 5층, 6층, 5 파는 데가 3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V 홈쇼핑 그 회사에서 떼가는 게 얼마 떼가냐면 43% 정도 떼가요. TV 홈쇼핑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실제로 TV 홈쇼핑 방송만 해주는 회사에서 43% 정도 평균 떼가고 있다고요. 어떤 거는 47%까지 떼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지고 제품 만들고 영상 만들고 뭐하고 제목들을 하고 TV 홈쇼핑 하다가 망하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TV 홈쇼핑을 운영하는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품 싸게 파는 것 같지만은 TV 홈쇼핑 회사에서 뜯어가는 게 이만큼 뜯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70%에서 7만원에서 8만원, 10만원짜리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용물값하고 용기값하고 어느 게 원가가 더 들어갈까요? 업계 평균적으로? 용기에 더 많이 들어가요. 우리 선수들만 아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제법 아시네. 내용물값보다도 용기 만드는데 포장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첨단 기술이 들어갔지만은 제가 화장품 기술자들하고 가격 내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주스보다 비싼 이유를 설명해요. 식물성 100%라면서 자 주스도 식물 100%야. 그러면은 이게 주스보다 비쌀 이유가 뭐가 있어?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나노 캡슐 기술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리포종 공법이 들어가고 델리버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네가 하냐? 기계가 하지. 기계가 한다 이게 기계가. 그러면은 기계의 감가 삼각비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기계 하나 가지고 몇 천만 개 만들 거 아니냐 이거야. 1년에 몇백만 개 만들면 10년 쓰면 몇 천만 개를 만들 건데 몇 천만 분의 1 여기다 넣어라 이게 기계가. 그거를
생산을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전기 모타에 몇 마력짜리 저 모타인지 거기에서 쓰는 전력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다 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해도 얼마 안 나와요.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화장품에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성분들 허영심 때문에. 여성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대개 남편들이요 화장품 가격을 몰라. 그 가격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뒤집어질 남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화장품 가격 잘 몰라요. 대개는 막 한 절반이나 5분의 1 가격에 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없다고 할까 봐서. 자, 어떻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격을 엄청 낮추고 사정없이 낮춘 거예요. 처음에 이거요. 저희 회사를 만나기 전에 저희 회사보다도 이 폴마 D&H의 SBT가 2년 전에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5종 세트를 35만원대 팔고 38만 5천 원에 팔았어요. 5종 세트를. 그런데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거를 1년에 100만 세트씩 팔아낼 테니까 100만 세트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벙찌더라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 계산을 해서 내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1년에 100만 세트씩을 팔고 공장도 산다. 그런데 38만 5천 원씩 팔려고 하면은 광고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 그렇게 팔아도 남는 거 별로 없을 거다. 어떡할 거냐? 100% 망하는 길보다는 1%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격을 사정없이 낮춘 거예요. 그래서 5종 세트를 6종 세트로 바꾸고 양도 더 늘리고, 그래서 38만 5천 원 하던 것을 지금은 76,500원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그 이제 총판가로 4세트씩 사시면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품목도 더 늘리고 양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지금은 100만 세트씩이 나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업계 통계를 보면은 100만 세트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께 이제 100만 세트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우리는 200만 세트, 400만 세트, 500만 세트, 1000만 세트씩 생산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바로 이 화장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품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가격은 초대량 생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원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화장품 배합하는 탱크도 이만해서는 안 된다.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사정없이 크게 해서 돌려야 된다. 그래야 막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것만 계속 생산을 하라. 그래야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런 치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200g짜리예요. 그리고 이건 기능성 치약이에요. 보통 약국에서 만원, 2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900원에 팔아요, 이거를. 그러면 200g짜리 이런 치약이 2,900원이면은요 일반 치약도 2,900원짜리가 없어요. 200g짜리는 2,000원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80g, 140g 그런 제품들이 반밖에 안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 품질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약을 한번 쓰면은 야, 이건 내가 평생 써도 되는 치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칫솔 같은 경우에 제가 백화점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 얼마에 파냐면요 1,600원에 팔아요. 붙어있기는 얼마에 붙어있냐? 2,200원 붙어있어요. 그런데 2+1, 3+1 하니까 하나당 계산해보면 1,600원이란 말이에요. 할인매장에서 1,600원 하면 우리가 990원에 팔아요. 처음에 그 가격에 팔겠다고 그랬더니요 이 사장님이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저를 막 우습게 하라. 모른다 이거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지금 금형의 캐비티가 몇 개세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저기 저 게이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제 전문용어로 나가니까 할 만한 사람이 왜 이럴까? 그리고 이거는 PET네요. 이렇게 이제 페트 있죠, 페트. 요 손잡이가 페트예요, 페트. PET. 생수통 만드는 고급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ET 요즘에 통당 얼마씩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1000만 개씩 팔 테니까 1000만 개씩 생산하는 원가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원료 가격 내가 선물로 미리 쏴주겠습니다. 현찰 들고 직접 국제시장에서 통백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해가지고 원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요, 처음에는 죽겠다고 하던 업체가요, 지금은 1년에 1000만 개씩을 생산을 하니까 그럼 한 달에 100만 개잖아요. 쫙 자동화를 해가지고 24시간 돌아가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이 고급 칫솔이 하나당 990원에 팔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매장이라는 데가 이게 대한민국 할인매장이 보통 센 데가 아니에요. 재벌급 회사들, 인건비 팍팍 주는 인재들 모아가지고 쓰는 그 회사에서 엄청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바잉 파워가 대단한 데요. 굉장히 싸게 사오는 데고 원가 절감 잘해서 싸게 파는 데고 할인매장이에요. 거기에서 1600원 한 걸 주워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990원에 판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진짜 욕나오도록 치가 떨리도록 당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짜요. 마른 수건도 수건 짜다가 안 되면 더 안 나옵니다. 탈수기에 돌려 해가지고 불가능이 없도록 하는 거기에서 정말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업계에 들어와서도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애터미에서는 이 원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생필품인데 그것이 정말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 내가 쓰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했더니 무한 반복으로 소개가 일어나면서 그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소비자 집단이 쓰는 거에 대해서 내한테 홍보비로 수당을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싸고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다단계 회사들, 미국계 회사들, 일본계 회사들, 한국계 회사들 전부 다 싸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물건을 샀지 순수하게 소비하라고 그러면은 제정신인 사람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한테 소개하면은 너 왜 이거 하느냐?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제품 가격을 보니까 부담스러워. 자기가 쓰던 것보다 비싸. 그러면은 자기가 부담스러우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친척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면서 욕먹고 다닐까 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권유를 해주면은 왜 하지 말라고 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필요합니다. 생필품이죠.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아서 나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걸 써라. 다른 거 비싼 칫솔 쓰지 말아라. 내가 써보니까 이만한 칫솔 없더라. 치약도 이거 써라. 화장품도 이거 써라. 우리는 샘플도 안 만들어요. 샘플 공짜로 나눠주고 나면요, 그 샘플 값을 회장이 논팔아다 주는 게 아니고 전부 이 본품 가격에 다 올려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플도 안 만들어요. 본품을 그냥 써보라 이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이 절대 목표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포병 무선 통신병이 있어요. 전화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화선을 이렇게 전봇대로 이렇게 가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무 전봇대를 이렇게 툭툭툭툭 찍고 올라가야 돼요. 전에 보면 이렇게 찍고 올라가가지고 벨트 메고 막 위에서 작업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는 전쟁이랑 빨리빨리 가설을 해야 되니까 이 전봇대도 빨리빨리 올라가는 훈련을 시키고 시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단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분단 포술교였는데 선수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단에 있는 선수들은 이걸 얼마나 빨리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하냐면요, 병장급, 말년 병장급 정도 되면 13초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저는 이걸 더 빨리 하는 사람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최고로 빨리 한다면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옆으로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한 거예요. 왕복 달리기를 이렇게. 그랬더니 3.8초. 그러면 전봇대를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사람은 절대로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3.8초. 그 3.8초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에 돌입한 거예요. 이거를 달려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M을 바꿔야 돼. 찍고 하면 안 돼.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전봇대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높이 올라가서 뛰다가 미끄러지면 이제 다치니까 한 1m쯤 위에서 계속 찍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6개월쯤 훈련하니까 얘는 이제 달릴 수 있게. 어느 날 조시계를 딱 재니까 진짜 3.8초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했어요. 자,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품질 면에서는 절대 품질, 누구도 이상 못 만든다. 그런 제품만을 취급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은 정말 품질로서는 이상의 품질이 없다는 그런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정말 누구도 이하를 못한다. 가장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파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작년에 약 40% 정도 신장을 했어요. 일본 시장도 지금 신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분들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조용해요. 일본 분들 성격 아시잖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우리 지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분들은요 2시간 이상 교육을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제가 가가지고요 한국식으로 다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일본 분들도 지금 사는 것이 깝깝한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날만 새는 게 문제냐고.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살으라고 그래. 그리고 정말 내가 날밤을 새더라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정말 노후 대책 세우고 자녀들 집 한 채라도 사주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 5명이든 10명이든 몇백 명 안 돼도 돼. 나는 그 사람들 잡고 날밤을 새겠단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요 처음에는 일본 분들 좀 하다가요 지금 난리가. 소리 지르고 세이코 애터미 세이코 화이팅 그러면서 난리야 날. 성공 애터미 성공하면서 하나라도 세이코 애터미 하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애터미의 열풍이 지금 이제 부는데, 작년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쫙쫙쫙쫙쫙 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앞으로 들어갈 때가 어디냐면 중국 시장, 남미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하면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요 앞에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크레인 올라가지고 공장 짓고 있는 거 있죠? 화장품 브랜딩 공장이에요. 앞에 짓고 있어요.
하루에 100톤을 생산을 해요. 화장품을 하루에 100톤을 생산을 해요. 요걸 여기다 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담아가지고 벌크로 드럼에다 담아가지고 북경콜마로 가져가서, 지금 북경콜마 공장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로 가져가서 거기서 마틀링을 하는 거예요. 병립 작업을 해요. 포장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역에다가 지금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공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물동량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이 8일 대책도 없이 세우겠어요.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남미 시장, 기가 막힌 시장. 그래서 남미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전 세계에 애터미가 깃발을 팍 꽂은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제국을 넓혀갔어요. 그렇죠? 뭐 영국도 뭐 함대 가지고 가서 막 대포 쏴가지고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몽고 뭐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향을 넓히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가면은 그게 우리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화장품 분야, 샴푸 분야, 치약 분야, 이런 쪽에, 건강식품 분야, 이런 쪽에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덮어버리는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터미의 제품 경쟁력,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통한다 이거예요. 미국 분들, 일본 분들이 지금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미치기 시작을 했다.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 인도 시장, 남미 시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애터미 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3,300억이 올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뭐 다 컸네, 이제 나는 너무 늦게 왔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터미가 뭐 한국에서 1등 하는 거 가지고 만족을 해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애터미는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서 내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중국 시장이 터지고 남미 시장이 터지고 일본 시장, 러시아 시장이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의 파트너로 다운라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오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배에 쩔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우리는 모델일 것이 없는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전 세계 시장으로 애터미가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那我们再次以最热情的掌声，再度的感谢我们的吴董事长。董事长，谢谢你的分享，谢谢。我们从影片可以看出爱多美在台湾未来的发展，并且我们期待以台湾分公司为桥梁，把爱多美的拓展到香港、马来西亚、新加坡、东南亚等各地的国家。希望在场各位亲爱的会员们和爱多美一起成为走向成功之路的主角，让爱多美的旗帜飘扬在全世界所有国家。再次给尽热情的掌声鼓励。接下来这次来这里演讲的人士，是我们阿多美公司经济研究所所长李胜渊博士，热烈掌声，请博士。担任翻译的是张荣万先生翻译。
大家好， 안녕하십니까? 我很高兴， 아주 기쁩니다. 台湾국민들은台湾的老百姓，台湾的国民 굉장히 문화 국민이고 非常有文化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教育水平也非常的高。 오늘 제 강의는 今天我的讲义 동양 최고 철학사적인 주역 제1장과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把东洋的中国的最高的一个文化的境界拿出来跟大家分享。 원래 주역은 정치는 책이기도 한데 这个那个周易易经是一个占卜的书嘛，对不对？ 사실은 거기에 자연 법칙과 인간이 사는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实际上那个是一个自然的法则，也是人要活下去的一个法则。 우리 애터미는 我们的阿对美人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可以成功的一个客观的条件都存在的。 그러나 객관적 조건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呢，不是有客观这样的一个条件的时候，每个人都可以成功。 예를 들면 举个例子， 가오슝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있는데 高雄这样的一个地方的一个客观的条件， 가오슝 시민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但是高雄的市民不是每一个都成功，对吗？ 따라서 성공은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所以成功呢，一定要主观的一个条件来成功的。 그러면 주관적 조건이 무엇인가? 那主观的条件是什么呢？ 그것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一个不是讲学历的，也不是讲经历的，也不是讲年纪的， 그것은 매우 쉬운 것인데 这个是很简单的， 그것은 태도라고 합니다. 这个就是态度。 태도라고 마음가짐, 态度，我们的心态， attitude.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영어로 쓰겠습니다. 因为这边有美国来的朋友、加拿大的朋友，我要写一下英文。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한 많은 기업가들이 在很艰难的当中成功的很多的企业家，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他们都一一的表达很多事情就是态度的问题。 태도가 전부다. 态度就是一切， 그러니까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所以呢， 부모가 가진 재력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가짐. 所以呢，也不是财力，也不是学历，也不是经历，也不是父母给你的一些遗产，都是我们的心态的问题。 그것이 성공의 주관적 조건, 유일한 주관적 조건입니다. 这个是成功的唯一的主观的一个条件。 저는 타이완에 처음 왔는데요. 我第一次来到台湾，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我觉得一点都不陌生， 왜냐하면 생긴 모습이 똑같아가지고 长的样子都很像啊。 제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타이완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我只要闭上嘴巴不讲话，他们都以为是我是台湾人。 거기다가 쓰는 문자가 똑같아요. 那在这里面呢，还有这个文字啊，一样的。 그래서 전체의 뜻을 알 수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TV 뉴스를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虽然是我没有办法详细的了解里面的内容，但是有时候看电视啦、节目看新闻了，但是大概的意思我都可以抓得住的。 TV 화면 밑에 문자가 나오거든요. 因为电视的下面有没有文字啊？ 그런데 타이베이 이 공항에 내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他第一次来到这个台湾的这个机场啊，机场他吓一跳， 타이완에는 무사가 이렇게 많은가? 台湾怎么有这么多武士啊？武士做武术的武士， 그래서 무사가 집합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有一个场所叫武士的地方， 타이완 대합실을 나가니까 이렇게 써놔서 아 出 타이완 去以后呢，机场出去以后看到这个字，看到这个字， 타이완 무사들은 여기 집합하라는 얘기인가? 哦，台湾的武士都好像就在这边呢。 그래서 밑에 영어를 봤더니 버스더라고요. 结果他去仔细看一下，那都是巴士啊， 요건 모르겠어요. 요건 这 그러니까 个搞不清楚这到底是什么东西。 한자는 汉字啊， 굉장히 탁월한 조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它有很卓越的造句的一个能力， 소리글은 조어 능력이 거의 없어요. 发音的这个字呢，它没有造句的一个能力。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那这样子的情况，在日本跟韩国呢，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는 원명 그대로를 부릅니다. 所以呢，从国外来的一些产品啊，他们就用国外的名字来直接去称呼它。 예를 들면 举个例子 라디오, 텔레비전, ，radio 就是无线电嘛 ，television 엘리베이터, elevator 的电梯， 버스 还有巴士。 등등 그렇게 부르는데 중국에 와보니까 타이완에 와보니까 전부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就是到了台湾以后，接着用台湾的语词都做出来了。 예를 들면 举个例子说， 이게 이렇게 이 제품은 절대 제품이 아니네요. 这个不是绝对产品啊。 이렇게 给个掌声吧，中文写得很好。 영어로 하면 일렉트릭 레더예요. 전기 사다리. 이걸 엘리베이터를 전기 사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在台湾呢，把这一个电梯啊，叫电的一个楼梯啊，电的楼梯啊，不用直接用国外的名字， 베리 굿아이디어. 非常好的一个 idea。 그리고 더 환상적인 것은 再来是更幻想的事情是， 101층 건물에 갔더니 我到了101大楼啊， 저는 101층 건물이 한국인 소유인 걸로 알았어요. 我第一次看到101哈，以为是韩国人蓋的， 왜냐하면 为什么呢？ 거기에 김씨라고 써놨더라고요. 김씨가 뭐 어떻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패밀리 네임 성이 김씨입니다. 他说电视他看到一个金，韩国的姓金很多嘛， 그래서 金石啊，写一个金石在那里。 김씨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했는데 밑에 보니까 기네스예요, 기네스. 他仔细看了一下，原来是金氏纪录啊。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기로 기네스북에 실렸다 그 말이더라고요. 就是那个电梯啊，它的速度啊，已经上到金氏纪录了。 근데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더라고. 그건 자랑할 게 못 되더라고. 这个好像不是可以骄傲的事情。 왜냐하면 정신이 멍멍해. 我上去以后啊，这个精神状态不会很好， 하도 빨리 太 올라가가지고 快了， 압력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귀가 안 들려. 这个压力调节来不及啊，耳朵听不到了。 그래서 타이완에 와가지고 처음 왔는데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所以到台湾来，虽然是第一次来，觉得一点都不陌生。 네, 저 보기만 하니까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好，我现在口渴，要喝一点水。这个要翻译吗？ 제가 왜 보기만 하냐면 我为什么口渴呢？ 후진국 미국에 갔다가 감기를 걸렸어요. 他到这个未开发国家美国啊，去感冒了。 미국하고 캐나다는 굉장히 후진국이더라고요. 美国跟加拿大是非常落后的国家， 무슨 컴퓨터 이 인터넷망이라든가 한 게 느려 터져가지고 它的那个网络的系统都非常的慢， BTS가 잘합니다. 就没有办法做好这个事业。 근데 한국하고 타이완은 다르거든요. 韩国跟台湾不一样， 굉장히 그런 전자화가 잘 돼 있어요. 对这一方面非常的卓越。
그런데 타이완에 와서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到台湾来呢，他觉得有一个遗憾的事情， 아리산을 못 가봤다는 거. 他没有去到阿里山啊。 다음에 오면 어떤 분이 아리산 좀 안내를 해주세요. 下一次李博士来，有没有人愿意当向导啊，去一趟阿里山啊？ 제가 아리산을 왜 안 해놨냐면요. 我为什么知道阿里山呢？ 제가 청년 시절에 我年轻的时候， 아리산 덕분양이라는 노래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他很喜欢《阿里山的姑娘》这一首歌。 네, 아리산의 처녀, 한국말로 아리산의 처녀라는 거. 那韩国话吗？不会的。 오케이, 阿里 아리산 山的小 덕분양. 姑娘， 네. 그런데 아리산을 못 가봤어요. 但是没有去到阿里山的。 청년 시절에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年轻的时候我非常喜欢这首歌， 지금도 앞에는 생각이 납니다. 现在那前面呢还想不起来。 한번 불러볼까요? 我唱一下可以吗？ 나호산지 제스일람 아리산도 곤양의 유서야 아리산도 사원행 장루샤 like that.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刚才讲过态度很重要， 슬라이드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我们看一下我们画面好了。 네.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所以我的时间不多啊，所以我们只要讲重点就好。 타이완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자강 불식, 요건 주역 제1장 하늘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啊，周易第一章啊，这台湾大家都知道啊。这周易的第一章，对天讲天的， 또 앞에 것은 창조 법칙 그리고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它是讲创造法则跟自然的法则。 어느 인간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没有一个人可以脱离这个法则。 다음 이 후덕 제물 뒤에 나오는 것은요 땅의 법칙. 那后的债务呢，那是地的一个法则。 그래서 두 개 말은 하늘과 땅의 법칙인데 요 법칙을 따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那这两个就是一个天跟地的法则，只要跟着这两个法则走，一定会成功的。 예, 그럼 하늘부터 보도록 我 하겠습니다. 们先看一下天，好吗？ 예. 상호할 이건 주역 제1장 건계 다시 말하면 하늘에 대한 것을 공자님이 설명한 겁니다. 这个是周易第一章啊，一个牵挂，牵挂里面孔子所讲的， 여기서부터입니다. 천행건 天行健，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天的运行是很坚固的。 다시 말하면 지구가 돌고 밤낮이 바뀌고 별이 움직이고 태양이 공전하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就是换句话说，有日夜，有地球运转，这一方面是绝对不会改变的。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自然的法则是不会改变的，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原则也不会改变的。 그것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타이완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那个韩国也是一样，台湾也是一样，美国也是一样，绝对不会改变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那我们要怎么样去做呢？ 천행건, 즉 하늘의 법칙, 자연 법칙, 그 다음에 공학 법칙, 경제 법칙, 인간 사회 법칙은 불변이니 군자는 오늘날 뜻으로는 신사숙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신사숙녀. 所以天行健就是讲到自然的法则，一切的法则啊。由君子讲君子什么啊？君子哈、就是一个很走正道的人叫君子，对不对？这些是绝对不会改变的。 애터미 사업으로는 애터미 리더입니다. 在阿特美的这个事业里面的这个君子就是阿特美的领袖。 이렇게 자연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 강, 불, 식.
所以自然的法则是不会改变的嘛。所以我们的君子要怎么做？一定要知强不息。 자는 스스로, 나 스스로. 知就是我必须我自己。 강은 워카 힘써 일하다. 强是什么？强是我要用力嘛，对不对？ 불식은 뚜남 기법. 就是不息，就是不停的做的意思嘛。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那中间我们不断的不要放弃，有持续的做的时候，强烈的去努力的去做的时候，就成为一个君子。 한국어와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요거 읽으시면 안 돼. 那这个韩国这个中国字不认识的人看下面那个看下面这个英文就好。 다음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요게 천행권입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건 미국에서고 한국에서고 타이완에서고 불변입니다. 这一个就是天行健，在韩国、台湾、美国都是一样，都不变的。 예를 들면 举个例子， 우리가 이 지구든 우주든 거기에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습니다. 那看我们住的地方或是宇宙，都有一个3个运动的法则。 이것이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입니다. 这个是牛顿的3个运动的法则。 이 원리는 타이완도 같고 미국도 같고 한국도 같습니다. 这个原理呢，台湾也一样，美国也一样，韩国也一样。 이것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这一个是一个反向的一个法则。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那个公车突然间停下来的时候，我们的身体会往前倾，对吗？ 타이완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台湾不会吗？不会。 버스가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갑니다. 那个公车突然间往前冲的时候，身体会不会往后倾啊？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这个就是反向的一个法则。 The law of inertia.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这个话是什么话呢？ 인간은 人呢， 현재 자기의 위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那人呢常常想站在原来的位置上，不想换位置。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那有一些人呢，在其他的一个直销公司工作的人呢，做过这个事业的人呢，他不想换他的态度。 그렇게 하다가는 这样做的时候， 코가 깨지거나 뒤통수가 깨져요. 不是逼亲就是脸肿了。 다음 두 번째 법칙은 第二个法则， 가속도의 법칙인데 他说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속도. 加速度的一个法则，这个也是没有变化的。 Acceleration law. 쉽게 설명하면 이 물건을 타이완에서는 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안 떨어진다. 그런 법칙이 아니잖아요. 这个简单的讲说，这一个笔我现在放下手的时候，它会掉下去，对吗？那美国会不会掉下去？美国也会掉下去。 떨어지는 높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빨리 떨어져요. 越高的位置，它的速度就加速越快的。 중력 가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因为重力加速度会在里面。 이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这个法则是没有变化的。 이건 작용 반작용입니다. 这个是作用反作用。 The law of action and reaction. 작용 반작용. 作用反作用。 혹시 여러분